코로나 바이러스로 격리되어 있는 브라질 실업자에게 한 가구당 115불을 석 달 동안 준다고 합니다. 한 달에 115불로 잘 살 수 있을까요? 이게 현재 브라질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정수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많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마지막으로 브라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알렸더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거리나 언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잘 모르는 내용이 너무나 많았다고 제가 올린 조그마한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가끔씩 브라질 소식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떤 이유로 그렇게 발생했는지 좀 더 깊은 설명이 없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제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요. 오늘 이 동영상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가장 쉽게 알 수 있도록 정치와 경제 이 두 가지 사항을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브라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숫자와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은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시시각각 정보가 바뀌고 있으니 이를 꼭 참고하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비전문가가 브라질에서 보고 느낀 것을 여러분과 정보를 나누는 것이니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고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치입니다. 지금 현재 브라질 볼소나로 대통령은 경제 활동이 멈춰서 모두 고통을 받고 있다. 앞으로 이렇게 지속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격리를 해제하라고 또 대통령령으로 명령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주지사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격리가 최고의 방법이라며 집회 금지, 종교 활동 금지, 휴교령 등 여러 가지 강력한 조치를 내렸고요. 일부에서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시민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브라질에서 꼭 브라질뿐만 아닌 다른 곳에서 보시면은 대통령, 주지사, 시 이렇게 보면은 어느 곳이 더 힘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각자 고유의 권한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브라질은 27개의 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지사들이 힘을 모아서 모든 국민이 모여서 연방정부를 설립했고요. 이 연방정부 대표가 바로 지금 볼소나로 대통령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주지사가 시장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시민의 안전, 보건, 또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문제 해결 등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브라질 볼소나로 대통령은 사실 2002년부터 브라질의 노동당 정권이 들었으며 14년간 이어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부정부패와 일부에 몰리는 그런 경제적인 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전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다, 숙제를 하지 않아 브라질 경제가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큰 나라에서 어쩜 이렇게 부정부패가 심하느냐 등 여러 가지 사항으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안 되겠다, 이걸 바꾸자라는 힘을 모아서 2017년도에 그 당시 노동당 대통령이었던 지우마 대통령이 탄핵당했고요. 2018년도에 극우로 대표되는 현재 볼소나로 대통령이 당선된 것입니다. 볼소나로 대통령은 사실 군인 출신의 정치인으로서 고준말 또 직선들만 또 특별하게 누구한테 돈을 주고 받고 나는 그런 편의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등 여러 가지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그 당시에 노동당의 많은 염증을 느낀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노동당 또 일반적으로 브라질에는 33개 정도 되는 정당이 있는데요. 손가락에 드는 이 모든 정당들이 볼소나로 대통령을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이렇게 힘을 많이 받아서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그 당시 자기가 속해 있던 정당 PSL이라는 당이 있는데요. 그런 당을 통해서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에서 공천 팔았다. 또 그 당시 당수가
여러 가지 뭐 비리에 연관되어 있다라는 말이 나오자 바로 탈당하고 새로 정당을 만드는 등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대통령입니다. 또한 언론, 또 이런 그 문화사업, 또 비정부 기구 이런 것들이 노동당 시절에 너무 많은 예산을 가지고 가서 자기들의 파티를 많이 했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모든 보조를 다 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식인이나 연예인이나 또 비정부 기구 또 정당 뭐 언론 이들 모두 적으로 돌아서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제가 해야 될 일은 한정되어 있는데 모두의 적이 되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번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판단하여 의하여 경제 활동이 중요하다라면서 지금 빨리 경제 체제로 돌아서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각 주지사들이 꼭 받아들일 것은 없고요. 브라질의 또 몇 년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입법부, 사법부, 이제 행정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서 각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이제 법원에 이제 소송을 걸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뭐 각종 뭐 격리 해제하라 하더라도 이 주지사들이 이제 법원에 이제 소송을 걸게 되면은 또 그게 뭐 또 판례가 나오고 또 재소송하고 뭐 항소하고 이러다 보면은 가장 큰 문제가 시간이 많이 가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 세르지오 모로 장관은 스타급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대중 인기가 높은데 이 사람도 그렇고 만데타라고 하는 보건부 장관 또 파울로 게지스라고 해서 원래부터 유명한 경제학자였지만 지금 재무부 장관도 그렇고 자기하고 가장 친했던 사람들조차 대통령이 한 그런 발언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경리가 최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자꾸 궁지에 몰리게 되고 여태까지 내놓은 정책 중에서 이제 제대로 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은 원래부터 이제 소수 정당이었고요. 또 사실 정치라는 것은 이렇게 뭐 주고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받아. 나는 깨끗하게 나는 갖고 와. 청렴결백하게 갈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거였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몇 년간 이제 경제가 이제 하락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꼭 성장할 거다라고 이제 핑크빛을 이제 그려놨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치적으로는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지금도 시시각각 계속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영상 만들고 올리고 나서 바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혼란이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저는 이제 크게 우려하는 거는 누구든지 궁지에 몰리게 되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그게 좀 많이 걱정되는데 조만간 모든 게 다 진정되고 빨리 이제 정상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경제 상황입니다. 뭐 다른 나라 같이 브라질은 이제 격리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11차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정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뭐 일반적으로 모든 뭐 중산층이라든가 뭐 직장 있는 사람들보다 매일매일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저소득층이 수천만 명이 됩니다. 이들의 지금 뭐 경제 활동이 이제 멈추면서 당장 굶어 죽게 됐는데요. 연방 정부, 그러니까 대통령에서 이제 처음에 제시한 것은 한 사람당, 그러니까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달러가 환산이 지금 뭐 환율이 뭐 급하게 좀 오르면서 많이 바뀌었는데 한 가구당 뭐 한 40불에서 50불 정도 되는 것을 이제 제시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한 달 동안은 40불, 뭐 50불 뭐 이 정도 되는 돈으로 먹고 살기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제 제안한 이제 보조 근무에 대해서 이제 각종 정당들에서 야 선심쓰기죠. 야 그게 말이 되느냐? 조금 더 올려라 해서 이제 어제 이제 상원까지 이제 하원, 사원 다 통과되고 이제 오늘 대통령 서명이 남았는데 이게 지금 환율로 보면은 오늘 환율로 보면요. 지금 이제 한 600불, 그러니까 600헤알이니까 115불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환율에 따라서 한 120불 정도 된다고 이제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한 달에 120불 번다고 해서 먹고 살기 힘들죠. 이게 브라질에서는 이제 세스타 바스카라고 해서 한 가구가 4인 가족 가구가 한 달에 이제 먹고 살아야 될 최소한의 이제 생필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한포대, 기름, 설탕, 소금, 뭐 여러 가지 토마토 소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뭐 이거 하나면 뭐 한 달을 먹고 살지 않느냐 뭐 이런 기준을 잡은 것 같은데 사람이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너무 이제 금액이 적고 상파울로 주 같은 경우에는 따로 600헤알이 아닌 그러니까 연방 정부에 주는 게 아닌 100헤알을 또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헤알이면은 제가 오늘 환율 했을 때 한 20불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되게 낮은데,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천만 명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100불 곱하기 수천만 명 해버려도 바로 그냥 몇 억이 돼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해는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뭐 경제적인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제 깊게 설명은 들어가지는 않고,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제 봉해지로를 위주로 우리 한인 또 한국인 또 동포들이 어떻게 이제 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걸 이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한인들은 대부분이 이제 의류업에 종사하면서 한인촌에 이제 몰려 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옷이나 뭐 그 부속품이나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든가 수입하든가 아니면 그것을 받아서 팔든가 이런 상업 행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먼저 멈춰 있고요. 뭐 공장도 뭐 못 돌게 하고 뭐 사람 못 오게 하고 하니까 문제가 있고, 또 상업 같은 경우도 뭐 가게 문을 못 열니 뭐 이건 뭐 아무 도움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수입도 당연히 못 하고 있죠. 뭐 모두가 멈춰 있으니.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기회에 이게 언제 지나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다음 주에 뭐 격리가 풀리면서 뭐 정상적으로 돌아선다? 이건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조금 더 가서 한 석 달, 넉 달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굶어 죽는 것도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업 모델에서 어떻게 그게 변했냐 하면은, 제 판단입니다. 비전문가로서 제가 보면은, 그동안 이제 브라질에서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던 모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브라질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도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길에 가게를 만들어서 아니면 쇼핑센터에 이제 가게를 만들어서 물건을 쌓아두고 손님한테 팔고 하던 이런 전통적인 방식이었는데, 미국에는 이제 아마존이나 한국에는 뭐 여러 가지 쿠팡 이런 서비스가 이제 발달된 거와 달리 브라질은 좀 많이 늦어졌지만은 몇 년 전부터 온라인 판매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온라인 판매라고 하면은 뭐 가격이 얼마든 간에 그 배달비가 더 많아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거부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 관련된 글은 또 제가 또 꾸준히 제 블로그에 썼으니 또 궁금하신 분은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런 온라인 서비스가 많이 발전되면서 가격이 어쨌든 간에 일단은 배달비가 더 쌉니다. 그러니까 제가 집안에 그러니까 10불, 20불, 30불짜리 뭐 제품이라도 그것을 사기 위해서 제가 차를 끌고 가서 주차하고 사서 가지고 와서 뭐 설치하고 이런 거보다 인터넷으로 간단히 검색해서 주문하고 크레딧 카드로 돈을 주고 그럼 나중에 이제 배달비 조금 차지하고 받으면은 그게 더 쌉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물건이 나쁜 것이면은 반품도 가능하고, 또 심한 경우는 이건 뭐 쓸모없는 거지 그냥 버리는 게 더 싸게 먹힐 정도로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는 가게, 상가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또 권리금도 가지고 있고, 또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는 손님들,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맞물려 있는데, 뭐 요즘에 같이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 같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거리를 두고 나오지 않고 이러다 보면은 점점 온라인으로 가게 되죠. 사실 브라질 이게 한인촌에서도 제가 아는 이제 몇 명 사람은 그 온라인 이런 이제 주문을 받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하냐면은 옷에 대해서 이제 동영상을 찍고 모델을 또 채용해서 찍기도 하지만 자기가 직접 핸드폰으로 찍어서 또 이렇게 뭐 보내고 주고받고, 또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또 한인 친구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또 그걸 또 통해서 거기다 올려놓으면은 자기가 이제 거래처들 모두 이제 연락이 돼서 주문 받고 뭐 재고 정리도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른 면으로는 브라질 사람들이 크레딧 카드나 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빨리 이제 많이 이제 활성화되지는 않는데, 확실한 거는 이제 4차 산업 이런 식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게 굉장히 이제 빨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인촌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인을 상대로 이제 장사를 하고, 또 특히 뭐 식당 같은 경우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특별하게 뭐 브라질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테 홍보할 수 있는 뭐 홈페이지 아니고 페이스북이나 또 인스타그램 설립해주고, 또 거기에다가 포르투게스로 또 뭐 메뉴도 설명해주고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오도록 이제 이벤트도 하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좀 더 한 단계 올라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사람들하고 더 많이 접촉하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이런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온라인이 이제 완전 대세가 됐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에도 한국과 같이 브라질에서 요즘에 유행하는 게 매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이 될 수도 있고 뭐 창고도 있고 뭐 여러 곳을 개장을 이제 이제 자리를 만들어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주문만 받습니다. 그럼 제가 멕시칸 음식이다 그럼 제가 이게 만들어서 배달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팔고 있고,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없다는 거죠. 유동인구도 없고 이렇게 봉해지로 이렇게 한인촌으로 오는 사람도 많이 줄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준비를 조금씩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게 다 지나고 나면요. 이게 언제 지나갈지 모른다는 자체가 되게 스트레스죠. 굉장히 어렵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경제가 오늘이라도 당장 딱 풀리게 된다. 그러니까 격리가 풀려서 사람들이 이동한다 그래도 이 며칠 동안 이제 브라질이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이제 충격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다음 주부터 그럼 손님들 와서 내가 돈을 받아, 그러니까 물건을 팔고 또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을 받아서 이것으로 우리 이제 뭐 상가도 돌리고 내 뭐 집 밀린 뭐 직원 월급도 주고 이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고 특히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10일 정도 문을 닫으면 거의 폐업합니다. 제가 보는 이제 통계에 보면은 가장 먼저 이제 그런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충격을 받는 그런 업종이 이제 요식업이고 또 뭐 제조업 같은 경우도 한 달 동안 이제 활동을 못 하게 되면 크나큰 이제 경제적인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일단 이런 현재까지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 외에 브라질에 지금 몇 명의 환자가 했는가, 또 어디서 발생했는가, 약이 어디 있는가, 마스크가 어디 있는가 이런 것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가짜 뉴스도 많고 브라질에서도 마스크 어디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뭐 손 세정제도 뭐 만드는 뭐가 모자르다 해서 지금 뭐 없다, 뭐 가짜도 많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빨리 해결될 게 아니고 집에서 각자 사업이나 이제 인생 계획에서도 철저하게 이제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며칠 지나고 나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그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또 재밌는 게 얼마 전만 해도 브라질에서 이제 중국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뭐 제품은 뭐 가짜가 많다, 안 좋은 게 많다, 싸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에 대한 욕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전까지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갔는데 중국이 뭐 바이러스를 만들었다, 뭐 세계 정복하려고 퍼뜨리고 있다, 뭐 저들은 거짓말을 많이 한다 이런 등 비판적인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뭐 무슨 상관인데 같은 아시아인 옆 나라라고 해서 똑같은 사람을 인식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브라질 사람 누가 얘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지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이럴 때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조금씩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뭐 잘하고 있다. 한국 제품이 좋더라. 서비스가 좋더라. 한국 사람도 신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밸런스가 중국이 많이 내려간 동안에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를 특별히 이렇게 내놓고 하면요. 괜히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조용히 있고 좀 준비는 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의 제품 또 우리 한국인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찾아들게 되는 거고 시장이 우리를 찾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마시고 이제 전통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넘어가는 그 기로에 있었던 우리 한 인류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조금 더 추진력을 빨리 얻어서 확 바뀌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니 제발 절대로 그냥 옛날과 같이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계획도 다시 짜시고 특히 뉴스 같은 것도 보시면서 새로운 계획을 또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맞춰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보니까 많이 좀 어려우시죠? 어려운 거 있으면은 주위 사람들과 많이 논의하시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짧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육아로 굉장히 바쁜데 아이들 잠시 또 부모님한테 맡겨두고 또 집안 살림도 하면서 또 이렇게 동영상 만들겠습니다. 자주 올리지는 않지만은 필요하신 거 있으면은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